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소송 비용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저희가 소송을 많이 이제 수임하고 처리하다 보면은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, 아니면 소송 비용이 뭐냐, 소송 비용 나중에 어떻게 받을 수 있냐,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세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말하자면 또 한 세월이긴 한데,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자면, 소송을 하면 비용이 들죠. 뭐 변호사 선임해서 하면 당연히 변호사 보수가 들겠고, 변호사 선임 하든 안 하든 법원에다 재판을 해주셔야 하면은 재판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걸 보통 인지대라고 하고 인지세라고 하기도 하는데, 인지대입니다. 인지 수입 인지 부추라는 거예요. 이제 인지대. 그 다음에 송달료도 듭니다. 지금 뭐 전자소송으로 많이 하지만 전자소송을 하더라도 처음에 소장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. 그 등기 비용, 뭐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다 미리 이제 법원에 돈을 예치를 시켜놓고 그 법원이 그 돈 가지고 이제 등기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. 이제. 그리고 인지대, 송달료 있을 거고, 변호사 보수 있을 거고, 또 부동산 소송 많이 하다 보면 감정도 할 거 아닙니까? 그럼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 줘야 되는데, 그것도 법원에 냈다가 법원이 주는 거고요. 그럼 측량 같은 거 할 수도 있고, 또 뭐 감정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. 땅 뭐 시가 감정도 있을 거고, 이제 아니면 뭐 영업권에 대한 뭐 감정도 있을 거고,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겁니다.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 감정 같은 거, 병원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, 뭐 장애가 생겼다면 장애가 얼마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신체 감정도 있을 수 있고, 그럼 뭐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내는 그런 비용도 있을 거고, 그런 여러 가지 재판에 드는 비용들을 다 합쳐서 소송 비용이라고 합니다. 그럼 그 소송 비용은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죠. 이제 원고 아니면 피고, 뭐 원고 다 내거나 피고 다 내거나 둘 중에 뭐 둘이 어떻게 비율을 나눠서 내거나, 그게 이제 결국 셋 중에 하나일 텐데, 그거 소송 비용 어떻게 부담하게 되냐면,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법원이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소송 비용이 얼마고, 그거를 누가 몇 분의 몇을 부담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하게 돼 있어요. 물론 이 절차도 또 이제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따라서 이제 분담 비율만 하고, 실제적인 비용은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라는 간단한 이제 비송 절차 거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하는 게 대부분인데, 그런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. 이제 이거를 또 말하자면 또 복잡하지만 간단히 또 요약하자면, 패소자가 승소자한테 일정한 예외 사유를 제외하거든요. 패소자가 승소자한테 승소자가 든 소송 비용을 다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. 이제 그러니까 패소자 부담주의죠. 그리고 승소 패소가 다 100%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. 100대 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,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7대 3으로 이제 1억 청구했는데, 승소가 이 사람이 뭐 이제 원고가 7천만 원 받게 됐다. 그러면 이 사람이 7천만 원은 승소했지만 3천만 원은 패소한 거잖아요. 이제. 그러니까 이제 7천만 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승소라고 합니다. 1억만 이겨도 일부 승소예요. 하나도 못 받으면 전부 패소고, 어쨌든 뭐 이제 일부 승소하게 되면 그 승소의 비율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. 뭐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. 이제 소송 비용을 정리하자면, 소송 비용은 뭐 인지대, 송달료, 감정료, 뭐 측량 비용, 변호사 보수 등등 그 소송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다 합친 게 소송 비용이고, 그거의 부담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해주는데, 이제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거다. 일부 승소, 일부 패소가 맡겨 있으면 그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. 이렇게 돼 있고, 그것도 간단한 재판을 통한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그러면은 소송 비용은 처음에 들었던 그 소송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냐? 그러니까 패소자 부담이니까 승소자가 패소자를 다 청구할 수 있냐? 또 그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억 원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.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. 잘해가지고 이겼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겼으니까, 너 패소했으니까 내 변호사 보수 다 내놔라. 그래가지고 그럼 영수증 내놔봐라. 그래가지고 영수증 봤더니 변호사 보수가 1억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, 이제 뭐 짜가지고 소위 말해 가라 영수증, 가짜 영수증으로 1억짜리 영수증 해가지고 딱 낸다. 그러면 그거는 상식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으로 법이라기보다 이제 그 대법원 규칙인데요. 대법원에서 정한 규칙, 법규 명령으로 외부에도 국민한테 효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입니다. 그래서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정해놨어요. 그러니까 최소 얼마는 나간다, 이렇게 그 최소액을 정해놨습니다. 그 기준은 뭐냐면 소가입니다. 소가. 소송의 가격,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 있을 때, 뭐 금액 청구 소송이면 딱 정해지겠지만, 금액 청구 소송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소송이면 얼마짜리 소송이다 정해진 게 있어요. 그게 소가입니다. 소의 가격, 소가. 소가 기준 1억 기준으로 740만 원이 인정됩니다. 변호사 보수 한도액이. 그러니까 1억짜리 소송을 하면 변호사 보수가 최소 이 정도는 들 것이다 정해준 기준이 있어요. 그게 740만 원이고, 금액 소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변호사 보수 이제 그 산임 인정 비율이 높아집니다. 뭐 2천만 원이면은 200만 원인가 그렇고요. 그리고 또 뭐 4천만 원이면은 440만 원이니까 조금씩 올라갑니다.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러는데, 1억이면은 740만 원, 뭐
2억이면은 1,040만 원, 5억이면은 1,34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뭐 2배가 돼도 변호사 보수 2배까지 인정되지는 않고요. 좀 올라가는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뭐 5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넘어가는 비율에 대해서 0.5%인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다 그러면 5억까지는 1,340이고 95억에 대해서 0.5% 해가지고 한 4천 몇백만 원 더해서 총 한 5천 몇백만 원이 변호사 보수로 인정되겠죠. 이제 그 한도액이 인정돼 있습니다. 그러면 그 한도액 다 받을 수 있냐? 그건 아니고요.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까지가 인정되는 겁니다. 영수증 내용을 다 발행하니까요.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인지대, 송달료, 뭐 감정료, 측량 등등등은 실비잖아요, 실비.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직접 감정해주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법원 통해서 내는 거거든요. 실제 다 쓰는 비용만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전액 다 인정됩니다. 영수증이 있게 되면은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다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다 부담하는 거긴 한데 다만 변호사 보수는 최소 인정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인정한다. 그리고 그 금액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재판에서 판사가 그 승소자, 패소자 이제 그 비율을, 부담 비율을 정해주는데 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나중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라는 제도에서 그 영수증을 다 내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주세요라고 청구해가지고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. 돈 안 준다. 그러면 그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 결정이 나게 되면 그 결정문도 집행권은 옛날 말로 채무명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강제 집행에서 돈을 빼올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